우리 김종익 최고위원께서 그 독대 공방 있잖아요. 예. 그거 어떻게 되는 건지 좀 팩트 체크부터 좀 해주세요. 그게 토요일, 지난주 토요일 밤 9시 20 몇 분에 채널A 단독 기사로 떴는데 그게 이제 채널A 기사면 원래 뭐 이렇게 그 영상 기사여야 되는데 영상 기사가 아니고 그냥 텍스트 기사로 나왔거든요. 예. 한동훈 대표 측에서 그 대통령실에 만찬전 독대를 요청을 했다. 뭐 그런 짧은 기사였어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대통령실에서는 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느냐. 아, 대통령이 그때 이제 체코에도 귀국하기 8시간 전인가 그랬어요. 그렇죠. 예, 이제 일요일 새벽에 들어오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 들어온 거에 맞춰서 이렇게 공개를 해가지고 압박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불쾌하다. 아, 그래서 오늘 사실 독대를 사실상 어제 저녁 무렵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번 그거는 독대는 없다. 공식 발표를 했는데 그때 뭐 그 기사 때문에 그 발단이 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예.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게 그러니까 그런 그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좀 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 그 용산에서 만찬을 하기 전에 잠깐 뵀으면 좋겠다라는 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게 불쾌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왜 불쾌한지를 모르겠어요. 첫 번째로는 예. 그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은 항상 수시로 만나야 되는 사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예를 들면 대통령을 그 김정은하고 만나기로 했었는데 네. 그렇게 비밀리에 만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언론에 공개됐다. 그럼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혹시 또 대통령이 야당 전혀 안 만나던 뭐 이재명 대표하고 이렇게 만나려고 했었는데 네. 그것이 미리 공개가 됐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지금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 관계는 같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이것이 만나는 게 이상한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언론사에 있었잖아요. 네. 중앙일보에 편집국장을 했는데 네. 편집국장이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뭐 사장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부장들을 데리고 이제 같이 사장하고 만나기로 했어. 네. 그래서 사장한테 그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할 얘기가 있어. 그래서 사장님 제가 그러면 우리 저 회식하기 전에 부장들하고 회식하기 전에 제가 잠깐 사장님하고 좀 뭐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네요. 네, 한 30분만 일찍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네. 우리 사장이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그래 그래야지 당연히 무슨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게 그 편집국장이 사장하고 회식하기 전에 미리 만난다는 사실이 회사원 우리 그 기자들한테 알려졌어. 그러니까 야, 난 너를 못 만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너무 이상하잖아요. 너무 이상하고 그리고 네. 과거에는 보면 대통령과 여당 대표 뭐 주례 회동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다 비공개로 된 게 아니잖아요. 주례 회동이라는 건 공개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날짜하고 시간까지 다 정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가 그 독대한다는 건 뭐 새로 그거 자체가 뉴스가 된다는 게 좀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김기현 대표도 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전체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 가면 미리 좀 끝나고 식사 전에 만나든가 끝나고 만나든가 이런 일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제가 그때 비대위원이었는데 지금 비서실장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미리 가서 그때 회식을 할 때 미리 가서 이제 얘기도 좀 두 분이 하다가 같이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여야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함께 그렇게 그 식사 전에 만나고 함께 들어오는 모습이 우리 지지자들이나 네. 그리고 그 국민들에게는 상당한 안정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예. 그걸 가지고서 왜 그게 언론에 미리 공개됐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문제가 될까라는 것들이 참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이제 주장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얘기해 보면 두 번째가 이거예요.
체코 순방의 성과가 니들 때문에 이게 가려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대통령의 시간이다. 오늘과 내일은 대통령의 시간이었는데 너희들 때문에 이게 가려지고 있다. 독대 때문에. 독대 논란 때문에. 근데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 저희가 대통령의 체코 순방을 오히려 더 많이 응원해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럼 당대표를 만나서 당대표 말이야 내가 이번에 체코에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많이 좀 홍보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희하고 식사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할 것이고. 그렇죠. 그럼 저희가 또 얼마나 신이 나서 그것을 홍보를 해드리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독대를 하기 때문에 체코 순방의 성과가 쉽게 가면 절감된다라는 얘기 자체는 그거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게 그냥 대통령이 좀 한동훈 대표를 좀 만나기 싫으신가 보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좀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게 아니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나는 거는 나름대로는 뭐 그 이유도 있고 근거도 있잖아요. 뭐 피의자고 그다음에 한때 국회에서 계속 체포동의안이 올라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혹시 네. 검찰의 수사 과정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같으니까 만날 수가 없다라든가 네. 체포동의안이 올라가 있는데 만나기가 어렵다라든가 뭐 이런 거였는데 그다음에 그것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재판정에 넘어간 다음에 네. 재판에 넘어간 다음에는 뭐 검찰에 영향을 미치고 그럴 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만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연장한 것이 논리적으로 뭐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네. 그거는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만나는 건 제가 보기엔 그건 어떤 시혜가 아니고 네. 그거는 그냥 의무인 것 같아요. 저도 책무라고 봅니다. 네. 근데 그 대통령의 책무를 마치 뭐 시혜를 베푸는 시혜로 좀 생각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왜냐면 오늘 그 중앙일보 사설에도 딱 네. 그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요? 이 뭐 대통령의 여당 대표 만나면 그게 시혜가 아니다. 시혜성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 얘기를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대개의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대통령에게 보고하시는 분들은 지난번에 이제 그 의사들과 의정 갈등에서도 드러났지만 대통령은 모든 게 다 잘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라든가 혹은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렇게 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는 분들은 대부분 좋은 얘기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역대 정권에서 다 봐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렇지 않기 위해서 야당 대표도 만나고 여당 대표도 만나고 특히 여당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 우리 같은 편이니까 더 많이 만나서 지금 돌아가는 게 어때요? 이런 얘기도 듣고 그다음에 쓴소리는 저한테 대한 비판은 뭐가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도 서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안 만나겠다. 여당 대표가 가서 만나서 좀 쓴소리를 하고 대통령님 이러이러한 부분들에서 추석 민심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안 좋습니다라든가 이런 얘기하는 거 듣기 싫으시다면 그럼 대통령은 좋은 말씀, 그러니까 본인한테 좋은 말씀 해주는 분만 만나서 얘기를 듣는 거냐라는 네. 그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정말 좀 안타깝고 왜 이런 게 이렇게 문제가 돼야 되지? 이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이 식사하기 전에 잠깐 여당 대표 만나서 한동훈 대표하고 얘기 좀 나누는 것들이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죠. 이거를 그냥 사전 협의가 없었으니까 만날 수 없다라든가 네. 이런 얘기하는 것조차가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검찰에서 20년 동안 한솥밥을 먹은 너무나도 바삭하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런 그 지인 관계이기 때문에 또 선후배 관계고요. 뭐 애증이 다 있을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애증이 있듯이. 부부싸움 하잖아요. 네, 선후배간에도 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은 그 따뜻함, 그 어떤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와 사랑이겠죠. 뭐 이런 건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요, 9월 6일 날 금요일이었습니다. 한동훈 대표 그때 10시에 종로 5가에 있는 기독교회관에서 기독교 지도자를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 예. 그 만나기에 앞서서
저 9월 6일에 여야 의정 협의체를 제안합니다. 브리핑을 해갖고요. 그 기독교 지도자 만나기 전에 브리핑을 해서. 근데 저게 어떻게 해서 메이드된 거냐 하면요. 예. 사실은 저 하루 전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국회 방문해갖고 한 대표와 면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요. 여야 의정은요 용산에서 먼저 꺼냈습니다. 네, 맞아요. 하자고.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여야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김종혁 최고께서도 그렇게 알고 예, 계시죠? 여야 의정은 대통령실에서 먼저 얘기를 꺼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조율이 됐냐면 그럼 그 다음 날은 9월 6일에 한동훈 대표가 저걸 제안을 하고 그러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바로 화답을 하겠다 이렇게 조율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 그 오전에 여야 의정 협의체 제안하니까 1시간도 안 돼갖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환영한다라는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전날 그렇게 조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실제 진행 과정에 있어서는 어땠습니까? 정부가 조금 더 유연하게 이 여야 의정 대화 성사를 위해서 조금 더 유연했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지가 않아갖고 당정 간의 온도차가 발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정 간의 온도차가 발생했고 또 정부 내에서도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 하는 말 다르고 대통령실 사회수석 하는 말 다르고 똑같은 사회수석이 얘기했는데 며칠 전 얘기한 게 다르고 오늘 얘기한 게 또 좀 다르고 네. 뭐 이런 혼선이 있으니 이럴 때는 뭐예요? 당연히 대통령을 만나서 교통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교통정리하게 하는데 20명 정도 떼밥하면서 그 교통정리가 됩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한동훈 대표가 이거를 독대 제안 독대 요청을 안 했으면 전 그게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걸 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그 대통령과 하는 그 만찬을 가 보면 그게 이제 그렇게 한 20명쯤 모여서는 진지한 얘기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저기서 처음에는 이제 대통령 말씀을 좀 듣지만 조금 지나면 이제 각자가 또 지방 방송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각자 옆에 앉은 수석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자체에서 뭐 진지한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도 최고위원회 한 사람으로 생각하기에 지금 이렇게 남부 지역에 수해가 발생해서 이재민이 발생하고 네. 그다음에 그 여름 폭염 때문에 지금 그 배추 한 단에 22,000원까지 간다고 하고 네. 그 시금치 한 단에 10,000원이고 그 물가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렇죠.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 의정 갈등이라는 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병원에 가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문제점들을 다 나눈 채 그냥 모여서 밥이나 한 끼 먹고 간다라고 하면 국민들은 저희를 용서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가서 우리 잘했어. 물론 우리 대통령님 체코 갔다 오신 거 다 박수 쳐드려야 되지만 이 모임이 그걸 위해서 모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추석 전에 모이기로 했다가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안 오신다고 해서 이게 연기됐다가 또 대통령이 그런 와중에 그 친윤이라고 불리는 분들만 따로 불러서 최고위원들과 식사한 게 아니냐라는 걸 놓고 비판이 막 제기가 되니까 체코 갔다 와서 바로 하겠다라고 맞아요. 이렇게 얘기가 돼서 된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모임에서 그냥 밥만 먹고 간다는 건 국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한 대표가 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통령과 만나서 상의를 좀 드리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신 총장이 얘기하신 대로 그건 의무죠.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저는 대통령실에서 그걸 받는 것도 의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예. 근데 그거를 갑자기 이거 사실은 이미 다 만나기로 거의 성사됐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언론에 공개됐다라는 이유로 해서 그거는 언론 플레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를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네. 하나는 그거를 한동훈 쪽에서 이걸 흘리지 않았느냐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저기 제가 우리 김최고나 저나 뭐 같이 또 이제 한동훈 지도부에 이제 포함된 사람들인데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토요일 날 9시 20 몇 분에 이제 기사가 올라왔잖아요. 네. 이거 기사가 올라오면 이제 아는 기자들이 이거 맞아요 하고 확인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확인 들어와서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거 그때 알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채널 A 기사 보고 알았어요, 저도. 근데 그럼 뭐 신조 당신은 뭐
그 뭐 주요 결정 라인이 아니니까 모르는 거냐.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거는 좀 보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보완이 필요하니까 저는 제 업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가 누굴 만나고 뭐 하는 이런 거는 제 업무 영역이 아니니까 굳이 알라고를 안 해요. 그렇죠. 왜? 예. 알면 괴로워요. 예. 알면 괴롭고 나중에 그 새 나가면 너도 알았었는데 혹시 네가 흘린 거 아니야? 또 이런 의심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굳이 알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감은 잡고 있죠. 아, 이렇게 하는데 대표가 그냥 그 때밥 먹는 것만 하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감은 있잖아요. 당연하죠. 예. 감은 있고 그렇게 하지. 근데 거기에 이렇게 그 개입해갖고 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 제가 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 대표가 비서실장인 박정아 의원에게 예. 지시를 해서 예. 박정아 의원이 공식 그 창구가 있잖아요. 예. 예? 저 이제 정무수석, 홍철호 수석 뭐 예. 그런 그쪽 이제 창구가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던 우리 김정일 최고도 기사 보고 알았죠. 네, 기사 보고 알았죠. 근데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런 기사가 났다고. 저는 그 다음 날 전화를 받았어요. 예. 근데 잠깐만. 이거 여기 조회수가 12,000? 어벤져스가 12,000명이나. 지금 저희 들어오세요? 동시 접속자는 지금 8,000명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7,300. 예. 그러시군요. 여기 하여튼 많이들 많이 들어오시는구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 여당 대표를 자주 만나서 네.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 여당 대표와 그 대통령이 독대하는 것은 뭐 그건 아무것도 이상한 일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게 미리 무슨 뭐 북한 김정은과 대통령이 만나기로 한 게 미리 공개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것이 텔레비전에 뭐 미리 그 언론에 공개됐다고 해서 그거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좀 이해는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제 만나러 가잖아요. 예. 근데 그쪽에서 대통령실에서 아예 없다. 독대는 없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좀 저희로서는 좀 뭐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가서 만나서 무슨 말씀을 할까 뭐 이런 얘기들도 생각이 들긴 하는데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인가 뭐 이렇게 좀 길지 않은 시간을 좀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좀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만나서 예. 그냥 그 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뭐 3분 스피치만 해도 1시간 다 지나가겠네요. 근데 아마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뭐 그렇게 예. 돌아가면서 스피치하는 건 없고요. 그렇겠죠. 그게 없으니까 예. 그냥 대통령께서 그 뭐 말씀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뭐 한두 마디씩 하는 분이 있으면 한두 마디씩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한 저녁 한 6시부터나 뭐 6시, 7시 이제 용산에서 그때 장소는 그때 왜 당대표 되고 당선된 그 다음날 그 경쟁했던 뭐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등등 다 같이 그때 밥 먹은 그 장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 장소인 것 같고 그래서 거기가 조금 이 대통령실 본관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럴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뭐 이게 그 대통령과 그 당대표 사이에 독대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독대가 예정에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밥을 먹다가 뭐 보니까 이건 좀 내가 한 대표하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 이제 밥 먹고 빠이빠이 하고 한 대표는 조금만 남으시오.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번개로.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오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장소를 거기다 잡은 거 보니까 예. 거기는 어디 뭐 이렇게 독대할 만한 장소가 없대요. 그러니까 따로 남아서 뭐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궁금한 건 오늘 이제 어쨌든 그 대통령의 맞은편에 한동훈 대표가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서로가. 그렇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 한동훈 대표가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네. 예를 들면 뭐 그동안에 그냥 대통령의 말씀 쭉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통령에게 그 하고 싶으셨던 말을 또 좀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게 어떤 상황으로 진행될지는 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이제 그 금투세 폐지
주장하는 그 주식 투자자들이 찾아왔거든요. 저희 당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 뭐 추경호 원내대표 해갖고 뭐 자기들 의견서도 전달하고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이제 기자들이 붙었죠. 한 대표 때 붙었더니 한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우리 쪽에서 흘렸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흘렸다고들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게 보도되면 안 되는 사실이냐? 아까 우리 김정일 장관은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 왜냐면요. 제가 알기에는 저도 그러니까 언론에 나왔을 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네. 이 어떻게 만찬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방송에 나가서도 라디오에 나가서도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대표하고 독대를 하셨으면 좋겠다. 독대를 해서 좀 진지한 얘기를 하시는 게 좋겠다. 네. 그래야지 우리가 밥만 먹고 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한 열흘 동안 계속 얘기를 했었고 저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방송에 나오는 패널들. 그래요. 그러니까 맞아요. 심지어는 야당 패널들도 네. 그 가면은 제대로 만나서 얘기 좀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또 제가 알기에는 언론인들도 용산에 있는 관계자들과 만나서 대통령이 이번에 한동훈 대표하고 독대를 좀 하시면서 감정도 좀 푸시고 그래서 서로 좀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지에 대해서 얘기도 좀 하시고 이러는 게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런 건의는 너무나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독대를 대통령님 제가 가면 대통령님한테 직접 얘기한 건 아니겠죠. 거기다가 이제 아마 정무수석실에다 얘기했을 텐데 거기 이게 함께 만나서 식사를 좀 그 이전에 잠깐 뵙고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건 좋은 관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면한 수많은 문제점들을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를 풀기 위한 한동훈표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한동훈식 해법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하고 이것이 내 권위에 대한 도전이거나 나한테 미리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협의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미리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내가 오케이 사인을 내리기 전에 이것이 언론에 나온 것은 나를 협박하려는 거야.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조금 좀 너무 과하게 받아들이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뭐 이렇게까지 돼버렸는데 참 모양새는 안 좋고요. 또 우리 지지층들도 좀 실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맥이 좀 빠져버리잖아요. 네? 그다음에 무슨 뭐 흔히 우리가 안고 없는 찐빵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독대 없는 만찬이 됐어요. 그 안고 없는 찐빵 비슷한 느낌을 주거든요. 도대체 뭐 그렇게들 많이 모여서 그렇게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참모들이 모여서 뭐 별 의미 없이 그냥 끝나면 뭐냐 도대체 지금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긴 그래도 뭐 독대는 없지만 한동훈 대표가 오전에 기자들한테 그래도 만찬 중에 뭐 할 얘기는 좀 하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좀 했어요. 김건희 여사 문제도 뭐 의제 중에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여간 지금 그래서 뭐 기대가 좀 있다가 딱 뭐 찬물이 끼얹어진 듯한 느낌인데 또 무슨 반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는 솔직히 그렇죠. 뭐 어떤 뭐 네, 그런 맞습니다. 희망 기대 이건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그래야죠. 어쨌든 뭐 오랜만에 만들어진 만찬 기회니까. 근데 이런 게 좀 자주 있어서 대통령께서도 이제 여당 대표뿐만이 아니라 여당 지도부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살아보니까 대개의 경우 아마 우리 신 총장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권력을 쭉 지켜봤잖아요. 네. 권력을 쭉 지켜봤는데 권력이 가장 위기인 순간이 뭐냐면 권력자에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면 그때부터 이 권력은 굉장히 위험 수위에 도달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쓴 약이 몸에 좋듯이 그리고 충언이 귀에 쓰듯이 대개는 본인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을 일부러라도 옆에 두고 반대자를 옆에 두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뭐랄까 권력의 건강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데 네.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도 역대로 지켜봤지만 권력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상당히 기울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도 주변에 이제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또 이제 그 비판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 쓴소리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좀 뒀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의 말씀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오늘 있을 만찬이 뭔가 소기의 성과를 내고 좀 국민들에게 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간절합니다. 정말. 예, 그렇습니다. 예, 좀 이렇게 밝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하고 참 저희도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참 송구한 마음인데 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